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순차 논리 회로의 대표적인 예시인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순서 논리 회로 또는 순차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순서 논리 회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런 렛치나 플립플랍 등의 메모리 소자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합 논리 회로까지 포함을 시킨 회로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이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에 따라 동작이 바로바로 달라지고 딱 입력에 따라서만 동작이 달라지고 출력이 달라져요. 하지만 이 순서 논리 회로는 메모리 소자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소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도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조합 논리 회로만 있는 것과 이 조합 논리를 포함해서 이 메모리 소자까지 있는 순서 논리 회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순서 논리 회로에 설계하는 과정은 우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그거를 상태도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 상태도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도를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명문화시키는 이런 상태표로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만든 상태표를 나타내기 위한 플립플랍은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플립플랍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된 플립플랍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여기표를 작성하죠. 이 여기표는 현재 입력, 현재 상태, 다음 상태를 기준으로 그런 플립플랍의 입력 부분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R 플립플랍이냐, JK냐, D냐, T 플립플랍이냐에 따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입력 핀이 다르죠. 그래서 각 입력 핀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떻게 입력 값을 줘야 될지를 여기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 즉 현재 상태와 외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앞서 여기표에서 작성한 요 플립플랍 입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함수 불 대수식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로에 출력이 있으면 이 회로의 출력에 대한 함수도 이 불 대수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불 대수식으로 표시된 이 함수가 결정되면 그걸 그대로 회로도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표를 만드는 과정이 이 플립플랍의 입력이 많으면 입력들을 일일이 다 결정해주는 게 좀 단순 반복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표를 작성하는 것 대신에 이 현재 상태와 입력으로부터 다음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방정식으로 만든 이 상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각 여기서 결정된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이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바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표를 만들어서 입력 함수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이 상태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또 편하게 입력 함수를 유도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카운터도 이 순서 논리 회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배울 카운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먼저 이 동기, 비동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목이 동기 순서 논리 회로였어요. 근데 제가 왜 동기 순서 논리 회로인지에 대해서 이 동기가
라는 요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요 순서 논리 회로에 초점을 두고서 요 순서 논리 회로에 설계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지난 시간에는 이 딱 동기 순서 논리만 배워가지고 동기에 반대되는 개념인 비동기에 대한 것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것도 같이 봐야 이 동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비동기는 아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비동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루면서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동기, 비동기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동기식 카운터, 그 다음에 동기식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동기 순서 논리 회로를 배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얘가 그럼 동기 순서 논리 회로에 포함되겠죠. 요 비동기식 카운터는 비동기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하지만 요 비동기 순서 논리 회로라도 기본적인 요 순서 논리 회로의 설계 방법, 좀 전에 살펴본 그 과정은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카운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동기, 비동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기, 비동기라는 용어는 앞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이 플립플랍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 다룰 때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다뤘던 예시가 이 두 가지였죠. 여기 D 플립플랍이 있고 여기 D 플립플랍이 있는데, 보면 여기 클리어 신호가 있죠. 그리고 여기 D 입력이 있어요. 얘는 클락 펄스니까 얘는 제외하고, 입력 신호를 따졌을 때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도 이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둘 다 이 플립플랍에 있는 값을 0으로 클리어 시켜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로우라서 0일 때 이 플립플랍의 내용을 클리어 시켜줘요. 즉 0으로 만들어줘요. 이때 이 D라고 하는 신호는 신호값이 바뀌어도 클락, 지금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기 때문에 클락이 이렇게 상승할 때에만 이 D가 변화한 것이 반응됩니다. 지금 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클락이 상승할 때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반응됩니다. 이때도 D 값이 바뀌었지만 다음 클락 상승해야지만 그 변화 값이 반응되죠. 그래서 D는 뭐 자기가 아무리 먼저 바뀌더라도 클락이 변하는 요 중간 부분에서는 아무리 바뀌어봤자 영향을 못 주죠. 이렇게 바뀌더라도 다음 클락까지 기다려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클락의 엣지에서만 얘의 변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력 신호를 동기 입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리어 신호는 클락과 상관없이 클락이 상승하지 않아도 이때 요 클리어가 0이 되니까 요 Q가 바로 0으로 바뀌었고, 여기서도 클리어 신호가 0이 되니까 바로 여기서 Q가 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락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바로바로 0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 그러니까 클락과 상관없이, 클락의 엣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신호를 비동기 입력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오른쪽에서는 얘가 0이 되면 D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여기는 0이 돼서, 여기 있는 값이 0이 돼서 0값이 내부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이 클리어 신호도 똑같은 이 플립플랍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클리어 신호인데, 얘는 이쪽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리어가 0이 되더라도, 0으로 이렇게 하강하더라도 다음 클락 펄스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Q가 0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클리어가 0으로 바뀌었지만 다음 클락 상승까지 기다렸다가 Q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신호는 이와 다르게 비동기가 아니라 이 동기 클리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기와 비동기의 기준이 뭐냐면 클럭과
클럭의 동작, 지금 얘가 포지티브 엣지죠? 그럼 클럭의 상승 할 때에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되죠. 그래서 이 동기 비동기의 그 대상이 클럭입니다. 클럭 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잘 알아두시면 이 동기 순서 논리회로 비동기 순서 논리회로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 비동기 입력 신호에서 이 동기의 기준이 바로 클럭 펄스였죠. 그래서 이 동기 비동기 순서 논리회로도 이거를 구분할 때 뭘 보냐면 그 클럭 펄스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순차 논리 회로에는 플립플랍이나 레치 등의 이 메모리 소자가 하나만 사용되지는 않을 거고 보통 여러 개가 사용이 될 건데 이 다수의 플립플랍이 있을 때 이게 똑같은 소스에서 나오는 클락 신호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클락 신호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 동기 비동기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기는 당연히 동일한 공통의 클락 소스에서 나오는 클락 펄스에 연결된 것을 뜻하고 이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클락 펄스에서 클락 펄스가 연결된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기 순차 논리로는 공통의 또는 동일한 클락 펄스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값이 동시에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클락 펄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각각이 변화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동시에 변하는 애, 서로 어느 순간에 변화하는지 잘 모르는 애. 아무래도 이 동기가 이 설계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이 서로 비동기 같은 경우 서로 다른 클락 펄스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클락 펄스를 이렇게 봤는데 얘가 사용하는 영역과 얘가 사용하는 영역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나온 신호가 어떤 콤비네이션 로직을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타이밍을 계산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딜레이 같은 거를 별로 신경 쓰면서 설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동작적인 측면만 살펴보지만 실제 이런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동작뿐만 아니라 이 플립플랍과 이 플립플랍 사이에 있는 요 콤비네이션 로직 조합 논리 회로에 요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잡아먹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위치한 조합 논리 회로의 딜레이에 따라서 최대 동작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대 동작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받는 이 클락이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소스에서 오는 클락 펄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요 클락 펄스와 요 클락 펄스가 다른 소스에서 오는 클락 펄스면은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조합 논리 회로에 이 딜레이를 계산하기 힘듭니다. 만약 같은 소스에서 오면 얘가 이 플립플랍과 이 플립플랍이 같이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클락 펄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할 때 얘가 값이 변하고 그 다음 상승할 때 얘가 값이 변하니까 요 사이 시간 동안 이 중간에 있는 콤비네이션 로직이 딜레이를 잡아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클락 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전 했던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사용하는 클락 펄스와 얘가 사용하는 클락 펄스가 서로 시작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딜레이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이나 이런 플립플랍의 연결 단수가 많아지거나 하면은 이 비동기보다는 동기가 훨씬 더 설계하는 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딜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참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우선 당장은 그런 것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동작적인 측면만 우선은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요 카운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이 비동기식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식이니까 어떤 특징을 갖겠죠? 좀 전에 플립플랍의 클락 펄스가 동일한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클락 펄스를 사용한다. 이 점을 잘 명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이 동기, 비동기 상관없이 카운터, 오늘 우리가 설계한 이 카운터에 관련해서 이 공통 기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수행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이 플립플랍의 수 결정하고 사용할 이 플립플랍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있었죠. 자, 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 카운터를 구성을 할 때 이 JK 플립플랍하고 T 플립플랍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따 배울 종류가 다른 카운터를 만들 때에는 D 플립플랍도 사용을 할 거지만 단순하게 일씩 증가하고 일씩 감소하는 이 카운터를 구성할 때에는 이 JK 플립플랍과 T 플립플랍을 만들 예정이에요.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 JK 플립플랍과 T 플립플랍의 진리표를 복습적 다시 보면 이 클락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유지였고 둘 다. 그리고 클락이 상승할 때 이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면 이 JK가 00이거나 아니면 T가 0일 때에는 유지예요. 하지만 J가 0, K가 1이면 이 K는 이 Q를 0으로 만드는, 그리고 J가 1, K가 0이면 이 J는 이 Q를 1로 만드는 신호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둘 다 1일 때에는 반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J하고 K를 T로 묶으면 00일 때에는 이 상황이고 11일 때에는 이 상황이 돼서 1일 때에만 클럭이 상승하면 값이 반전이 되죠. 그래서 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반전을 시키는 기존의 값의 반대값, 만약에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0으로 바뀌는 이러한 톡을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카운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운터가 일씩 증가하느냐 그리고 일씩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상향 카운터, 업 카운터, 그리고 감소하면은 하향 카운터, 즉 다운 카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씩 증가, 감소할 때 각 자릿수를 나타내는 빗들이 언제 값이 변하는지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 최하위 빗, 이 최하위 빗은 영어로 하면 Least Significant Bit에서 LSB, 그리고 맨 최상위 빗은 Most Significant Bit에서 MSB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보면 이 LSB는 0은 1로, 1은 0으로 계속 값이 토글 됩니다. 또는 플립 된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0, 1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빗, 얘는 보면 언제 바뀌냐면 얘보다 낮은 자릿수에 있는 빗이 1일 때 값이 바뀌게 되죠. 0에서 1로.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1에서 0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1일 때 0에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자릿수의 빗이 1일 때만 바뀌고 여기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고 이렇게 되죠. 또는 여기가 1일 때 또는 1에서 0으로 바뀔 때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 자릿수, 세 번째 자릿수를 보면 언제 이렇게 플립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얘보다 낮은 자릿수가 모두 1 이거나 또는 얘보다 낮은 자릿수, 직전 자릿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모두 1이거나 아니면
얘만 1에서 0으로 바뀔 때. 여기도 보면 둘 다 1이거나 아니면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MSB를 살펴보면 바뀌는 부분이 여기겠죠.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도 다음 값이 0000으로 값이 순환하기 때문에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도 보면 얘보다 낮은 자릿수 모두가 1일 때 0에서 1로 바뀐다고 하던가 아니면 얘보다 낮은 직전 자릿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도 얘보다 낮은 자릿수 3개죠. 요 3개가 모두 1일 때 바뀌거나 또는 얘보다 낮은 자릿수 직전 자릿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어느 특정 자릿수가 0일이 풀립되는, 토글되는 그 상황은 걔보다 낮은 모든 자릿수들이 다 1이었는지 보거나 아니면 걔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릿수가 1에서 0으로 바뀌는지만 봐도 이 현재 자릿수가 지금 토글돼야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반대로 지금은 증가하는 상황을 상향 카운터에서 일씩 증가하는 그 상황을 살펴본 거고, 하향할 때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일씩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도 차이 빛은 1은 0, 0은 1, 1은 0에서 그냥 계속 토글됩니다. 하지만 얘는 1에서 0, 0에서 1로 토글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는 0일 때 토글되죠. 또는 0에서 1일 때 토글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0일 때 토글되고 여기서도 얘가 자기보다 낮은 자릿수가 0일 때 토글되죠. 얘보다 앞선 자릿수를 살펴보면 지금 토글되는 상황은 얘보다 낮은 자릿수가 모두 0이거나 아니면 그 직전 자릿수가 0에서 1로 바뀔 때 토글됩니다. 여기서도 둘 다 0일 때 얘가 토글되거나 아니면 얘만 0에서 1로 바뀔 때 얘도 같이 토글되죠. 자, 그리고 맨 앞에 자릿수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작은 자릿수가 모두 0일 때 토글되거나 아니면 그 직전 자릿수가 0에서 1로 바뀔 때 토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반대였죠. 이 상향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 1일 때 이 자기 자신, 요 자릿수면은 요 자릿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기준 자리보다 낮은 자릿수가 모두 1이거나 아니면 얘보다 직전 자릿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에만 토글이 되는데, 이 하향하는 경우는 토글되는 경우가 지금 자릿수보다 낮은 자릿수가 모두 0이거나 아니면 그 직전 자릿수가 0에서 1일 때 토글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낮은 자릿수가 모두 1이거나 아니면 그 직전 자릿수가 1에서 0일 때 토글되는 방법의 하향은 모두 0이거나 아니면 그 직전 자릿수가 0에서 1일 때에만 토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알아두시는 게 지금 다양한 카운터들을 배울 때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동기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간단한 소개부터 하면, 이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 플립플랍의 클락펄스 입력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플립플랍은 외부에서 받은 이 클락펄스를 클락펄스 입력으로 연결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플립플랍은 그 직전 플립플랍의 출력값을 클락펄스 입력으로 사용을 해요.
즉 첫 번째는 요 클락 펄스, 외부 클락 펄스 입력 쓰고, 그 다음에 이 플립플랍의 출력 Q 값을 Q 또는 Q 바 값을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펄스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i번째 플립플랍의 출력 Q 또는 Q 바를 그 다음 i 플러스 1번째의 클락 펄스 입력으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카운터를 또 리플 카운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헷갈릴 텐데 실제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동기 카운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전 4비트 카운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카운터를 구성하는 플립플랍은 클락 펄스에 따라 이 엣지에서의 동작이 달라지는데, 먼저 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여기 보면 클락 펄스가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따라서 이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플립플랍이 지금 4개가 있고, 그리고 보면 JK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JK 플립플랍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모든 JK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J 값과 K 값이 동일한 값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T 플립플랍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 상태를 보면 이 1이 다 JK에 연결되어 있는 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클락 펄스가 여기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 플립플랍 A에 해당하는 A의 클락 펄스에만 외부 CP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플립플랍, 이 플립플랍 B는 그 이전, 즉 플립플랍 A의 출력 QA가 요 클락 펄스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플립플랍 C는 그 직전, 즉 이 플립플랍 B의 출력인 QB가 클락 펄스로 사용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 QC 값이, 그 이전 플립플랍의 출력인 QC 값이 클락 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립플랍에서 출력, 요 QA, 요 QB, 그리고 QC, QD, 얘네들이 출력으로 나가면서 요 값들을 모아서 요 숫자 카운팅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게 될 텐데, 요 QA가 가장 낮은 자리의 비트입니다. 그리고 QD가 가장 높은 자리의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LSB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Least Significant bit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M은 Most Significant bit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게 LSB, 가장 큰 자릿수를 나타내는 게 MSB가 됩니다. 그러니까 QD, QC, QB, QA 이런 식으로 비트를 표현을 해서 0000부터 0001 쭉쭉쭉 증가해서 1111까지 표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JK 플립플랍으로 구성된 이 카운터의 동작을 타이밍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죠. 그리고 입력으로 다 1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락 펄스가 이렇게 하강할 때마다 11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글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하강할 때 QA 값이 0이었으면 이게 1로 바뀌고, 또 하강하면 0으로 바뀌고, 하강하면 0이 또 1로 바뀌고 해서 계속 값이 반전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하강할 때마다. 이 클락 펄스 입력이 하강할 때마다 0101이 바뀌어요. 근데 보면 이 플립플랍 B의
클락 신호는 QA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얘가 하강할 때마다 이 플립플랍 A, 이 QA 값이 반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죠. 얘에 따라 얘가 계속 반전을 수행하고 있고, 근데 얘의 클락 신호가 바로 얘예요. 따라서 얘에 따라 얘가 하강할 때마다 또 QB가 반전을 수행해요. 즉 이렇게 QA가 하강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고, 하강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고, 하강할 때마다 값이 바뀌고, 하강할 때마다 1은 0, 하강할 때마다 0은 1. 그래서 얘에 따라 얘가 계속 반전하고, 얘가 하강할 때마다 QB가 반전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하강할 때마다 QC가 반전하고, QC가 하강할 때마다 QD가 반전하게 됩니다. 여기 하강할 때 이렇게 바뀌고, 여기 하강할 때 여기가 바뀌고, 여기 하강할 때 여기 바뀌고, 그리고 여기가 하강하니까 또 여기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보면 QA는 매번 이게 바뀌게 되는데, QB는 요 클락 펄스 기준으로 두 클럭마다 바뀌게 되고, QC는 4클럭마다 바뀌게 되고, QD는 8클럭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앞서 우리가 상향, 하향을 따질 때 자기보다 낮은 자릿수가 1에서 0으로 바뀌면 상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일 때 얘는 반전이 일어나고, 1에서 0으로 바뀔 때 반전이 일어나고, 또 얘도 1에서 0일 때 반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1에서 0으로 바뀔 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얘는 이진수로 따지면 0, 얘는 1, 얘는 2, 얘는 3.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LSB예요. LSB. 여기가 MSB. 그래서 보면 계속 1씩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5가 0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0에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5까지 바뀌고, 다시 0이 되는데, 이거를 상태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0이었던 상태가 1로, 2로, 3로 해서 쭉 돌아서 15까지 가고, 15가 되면 다시 1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상태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하향 카운터입니다. 하향 카운터는 앞서 했던 이 상향 카운터와 다르게, 상향 카운터는 QA가 플립플랍 B의 클락버스 신호로, QB가 이렇게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그 다음 QC가 플립플랍 D의 클락 신호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빨간색 선로 대신에 Q바가 이렇게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네거티브 엣지예요. 네거티브 엣지이기 때문에 각각 각각 플립플랍의 값이 바뀌는 때는 언제냐면, 자, 클락이 하강할 때요. 즉 1에서 0으로 바뀔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연결된 게 Q바죠. Q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Q바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다음 플립플랍의 신호가 반전되고, 여기서도 QB의 바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얘가 또 값이 반전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Q바가 1에서 0으로 바뀐다는 거는 반대로 Q는 어떠냐면 0에서 1로 바뀔 때예요. 근데 0에서 1로 바뀐다는 거는 앞서 우리가 상향, 하향 따질 때 0에서 1로 바뀐다는 거는 하향일 때 0에서 1로 바뀐다고 했었죠.
자, 지금 보면 0에서 1로 바뀔 때 얘도 바뀌게 돼요. 0에서 1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바뀌게 되죠. 아까 상향 같은 경우에는 Q가 1에서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향이 됐고, 지금은 Q바에 연결돼서 Q바가 1에서 0, 따라서 Q 기준으로는 0에서 1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 됩니다. 따라서 하향 카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타이밍도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될 거는 네거티브 엣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강할 때만 Q 받은 Q든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CP를 클락 입력으로 받는 거는 이 플립플랍 A였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1은 0으로, QA 바가 1이 0으로 바뀌었으면 QA는 0에서 이렇게 1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속 반전을 수행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전을 수행하죠. 그런데 지금 이 하향 카운터는 그 다음 플립플랍으로 이 Q바 A가 클락신으로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얘가 하강할 때 QB 바도 바뀌고 QB도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바뀌고 얘도 이렇게 바뀌고, 얘가 하강할 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가 하강할 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자, 그리고 이 Q바 B를 클락신으로 해서 플립플랍 C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 얘가 하강할 때 얘도 바뀌고 얘가 하강할 때 얘도 바뀌고, QC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QC 바 요거를 클락 신호로 플립플랍 D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QD 바나 QD가 QC 바가 이렇게 하강할 때, 여기도 있죠. 여기 이때 값이 바뀌고, 마찬가지로 Q도 그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면 Q바 기준으로 Q바가 1에서 0일 때, 반대로 얘기하면 이 Q바가 아니라 Q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Q가 0에서 1일 때 다음 플립플랍의 값이 토글 되게 되죠. 그럼 이 Q 값들 QA, QB, QC, QD 가지고 보면 얘를 10진수 바꿔주면 0, 15, 13, 13, 12에서 987, 65, 43, 21, 0에서 다시 15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QA, QB, QC, QD를 출력으로 내보내면 하향 카운터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구조인데 얘를 출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Q바 값들 얘네들을 출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얘만 봤을 때 어때요? 0, 1, 2, 3, 4에서 증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상향 카운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Q바 신호를 사용하기보다는 요 그냥 Q 신호를 기본적인 출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보통 얘 값을 출력값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 기준으로는 하향 카운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보면 똑같은 게 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디 바뀌었냐면 지금 여기가 바뀌었어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사용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상향 하향 카운터가 만들어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지티브 엣지,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없죠. 동그라미 없어요.
없이 그냥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 동일해요. 지금 보면 아까 네거티브 엣지의 상향 카운터일 때 Q 값이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 신호로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요 동그라미만 빠졌어요. 네거티브가 파지티브로 바뀌었어요. 지금 파지티브 엣지이기 때문에 클락이 상승할 때 값이 바뀌게 돼요. 자, CP가 상승할 때 CP를 입력으로 하는 플립플랍 A의 출력 Q에는 이렇게 값이 바뀌게 돼요. 상승할 때 바뀌고, 상승할 때 바뀌고, 상승할 때 바뀌고. 그때 출력이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얘가 상승할 때, QA가 상승할 때 QB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그때 출력값 QB가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펄스로 또 사용되기 때문에 QB가 상승할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의 출력 QC가 이렇게 값을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이 QC가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QC가 상승할 때 여기는 아니죠. 상승할 때만 터져야 되니까 여기 QC가 상승할 때만 이렇게 값이 바뀌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Q가 0에서 1로 바뀔 때 그 다음 이 플립플랍들이 값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값이 수진수 나타나니까 15, 13, 13, 12, 11, 19, 87, 65, 4, 3, 2, 1, 0 해서 15 다시 반복하게 되고 보면 값이 1씩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0에서 1로 바뀔 때 이게 토글이 발생하니까 0에서 1로 바뀔 때 토글이 발생하는 것은 하향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가 있었죠. 자, 다음은 반대로 상향 카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네거티브에서 상향 하향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QA에 연결되어 있던 거를 Q바 A, QB에 연결되어 있던 거를 Q바 B 이렇게 연결했던 거 바꿨던 것처럼 지금도 이 파지티브 엣지에 대해서 상향 하향을 변경할 때 Q 값 대신에 Q 바 값들을 이렇게 대신 연결해서 기존에 하향 카운터였던 거를 상향 카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Q바 값들이 이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 엣지죠. 파지티브 엣지. 그래서 Q바가 0에서 1로 변경될 때 다음 플립플랍들이 값을 토글을 해요. 따라서 Q바 기준으로 0에서 1이니까 Q 기준으로는 1에서 0이에요. 근데 상향 카운터는 그 직전 플립플랍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 값이 이 토글 되면은 상향 카운터라고 했었죠. 이 타이밍 도어를 보고 다시 설명을 해보면 지금 파지티브 엣지니까 상승할 때 바뀌어요. 상승할 때. 근데 클락 신호 연결된 게 Q바들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QA나 Q바 요 클락 펄스가 상승할 때 플립플랍의 출력들인 QA나 Q바A가 이렇게 값이 바뀌고 그리고 요 Q바A가 그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 신호 들어갔죠. 얘가 상승할 때 여기가 아니죠. 상승할 때니까 여기랑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QB 값도 마찬가지로 그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요 Q바 B가 다음 플립플랍 C에 클락 신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상승할 때 QC 반합 QC가 값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신호가 QC 바가 플립플랍 D에 클락 신호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상승할 때 Q바 D값이나 QD 값이 이렇게 도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Q바 기준으로 0에서 1이기 때문에 Q 기준으로는 1에서 0이에요. 따라서 Q에서 0으로 바뀔 때 그 다음 자릿수는 토글 된다 싶으면 이거는 상향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Q바를 가지고 그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 신호 사용하게 되면 그때 이 Q 값들은 상향 카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4비트 이징 카운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드랑 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두 가지 종류의 프리플랍을 사용을 했는데, 이 파지티브 엣지는 클락 버스 입력 부분이 0에서 1일 때 토글 돼요. 그 네거티브 엣지는 1에서 0일 때 토글이 됩니다. 그리고 상향과 하향을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비동기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선 플립플랍의 신호가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펄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앞선 플립플랍에 Q가 연결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Q바가 연결된 경우도 있죠. 근데 상향, 하향을 따질 때에는 지금 어느 신호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Q가 연결됐든 Q바가 연결됐던 것과 이 파지티브 엣지랑 네거티브 엣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조합이죠. 네 가지 조합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들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선 플립플랍의 값 Q가 어떨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 되는지 이 사항만 기억을 하시면 이 상향, 하향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앞선 플립플랍의 현재 값이 바로 Q 값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현재 값. 자, 옆에 요 변하는 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십진수 0000하고 그 다음 1는 0001이죠. 그 다음 자릿수 여기가, 자, 여기가 1이 되려면 이미 여기가 1이 있어야지 더하기 1을 해서 1 더하기 1은 해서 2가 돼서 올림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릿수가 토글이 되려면 그보다 낮은 자릿수가 1인 상태여야지 더하기 1을 해도 이 캐리가 발생해서 여기가 값이 바뀌겠죠. 여기도 보면 얘보다 작은 여기가 1이여야지 플러스 1을 하면 캐리가 발생하고, 또 얘하고 더해주면 1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할 때에는 현재 자릿수, 지금 얘를 보고 있으면 걔보다 낮은 자릿수가 1이어야지만 1을 더해도 캐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 값이 1이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값이 1 기준에서 0으로 바뀔 때 토글 돼야 이 상향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어야지 더하기 1을 해도 캐리가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1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도 더하기 1을 해야 캐리가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더하기 1을 해야 캐리가 발생해서 0에서 1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은 더하는 거니까 현재 값이 1이어야지 더하기 1을 해서 얘는 이진수 10이라서 그 다음 자릿수가 토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향은 1씩 빼는 거죠. 만약에 1이 있으면 지금 요 자릿수를 보는데 걔보다 작은 자릿수, 여기에 1이 있으면 빼기 1을 해도 요 1이 그냥 사라지고 0이 나올 뿐이지 지금 현재 자릿수, 지금 보고 있는 자릿수는 영향이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자릿수에 그 전 자릿수가 0이어야지 빼기 1을 할 때 0밖에 없는데 거기서 1을 빼면은 부족하죠? 부족해서 여기서 빌림이 발생해서 여기서 그 1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향이니까 아래쪽에서부터 보면 자, 이렇게 1이 지금 요 자릿수를 보고 있는데 요 자릿수가 지금 여기가 언제 토글되는지 보면 얘보다 작은 자릿수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서 빼기를 해도 이미 1이 있으니까 빼기를 해도 지금 이 두 번째 자릿수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0일 때 빼기를 하면 0인데 1을 뺄 수가 없죠. 따라서 빌림을 해야 돼요. 그 윗자릿수에서. 따라서 여기가 토글이 발생해요. 여기서도 빼기 1을 해도 1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빌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0이어야지 빼기 1을 했을 때 빌림이 발생해서 얘가 여기서도 또 빼기를 하면 빌림이 또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값이 바뀌고 여기도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릿수가 토글이 일어나는 기준이 그 직전 자릿수가 0이어야지 빼기를 할 때 빌림이 발생해서 토글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하향은 현재 값이 0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빼기를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향은 플러스 1씩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값이 1이어야지 더하기 1을 했을 때 값이 올림이 발생하고 하향은 현재 값이 0이어야지 빼기 1을 했을 때 빌림이 발생해서 그 다음 플립플랍에 토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값 기준이 어떤 값에서 지금 바뀌는 건지 이거를 이것만 잘 명심해 두시면 지금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지금 앞선 플립플랍에 Q가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버스로 입력되든 아니면 Q바가 입력되든 이 조합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직전 요 플립플랍에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냐 아니면 0에서 1로 바뀔 때 지금 얘가 값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것만 잘 따져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이 네 가지 플립플랍을 지금 분류를 했어요.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거, 포지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거. 지금 Q에 연결된 애들, 그리고 Q바가 그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시로 연결된 애, Q바가 그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시로 연결된 애, 그리고 상향으로 동작하는 애, 하향으로 동작하는 애 이렇게 있어요. 앞서 살펴본 그 규칙대로 상향, 하향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Q가 그 다음 플립플랍에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지금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얘 연결된 값이 이 클락신에 연결된 값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이 토글이 발생해요. 근데 연결된 애가 Q네요. 그렇죠? 연결된 애가 Q예요. 따라서 Q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돼요. 자, 그럼 현재 값이 1이고 현재 값이 1인데 0으로 바뀔 때 토글이죠. 이 같은 경우는 상향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 하면 올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자릿수는 토글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 아래쪽에 있는 걸 보면은 지금 클락 신호에 연결된 애가 Q바예요. 그럼 Q바가 지금 네거티브 엣지이기 때문에 1에서 0일 때예요. 얘가 1에서 0일 때, 얘가 1에서 0일 때 바뀌게 되는데 Q바가 1에서 0으로 바뀐다는 거는 Q는 0에서 1일 때예요. Q가 0에서 1일 때. Q가 0에서 1일 때. 자, Q가 0에서 1일 때 바뀐다. 지금 현재 값이 0인 거죠. 즉 여기 0에서 마이너스 1 하면 이때 빌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릿수가 토글이 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하향이 되는 거죠. 자, 요 포지티브 엣지를 보면 자, 클락 신호에 연결된 게 Q바죠. 그럼 Q바는 포지티브 엣지니까 0에서 1로 바뀔 때 토글이 발생해요. 0에서 1, 0에서 1. 그럼 Q바가 이렇게 바뀐다는 말은 Q는
1에서 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에서 0으로. 그럼 1에서 직전 플립플랍의 값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에 토글 되니까, 즉 Q가 1에서 0일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 되니까, 지금 현재 값이 1일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 되는 거죠. 1일 때 0으로, 즉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 올림이 발생해서 그 다음 플립플랍의 값이 토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1에서 0으로 바뀐 경우니까 사양이에요. 아래 있는 거를 보면 Q에 있는 신호가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펄스로 연결되고 있죠. 포지티브 엣지니까 얘가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끝에는 없고, Q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일 때, 자, 여기서 플러스 1 해도 문제 없어요. 한 자릿수로 그냥 표현되죠. 문제는 여기서 빼기 1을 하면 값이 부족하니까 빌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림 때문에 그 다음 자릿수에서 토글이 발생해요. 지금 빼기 1 했을 때 문제, 그 다음 자릿수에서 토글이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하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지금 Q에 연결이 됐든, 그 다음 플립플랍의 CP가 아니면은 Q바에 연결이 됐든, 이 조합을 기억을 해서 상향이다 하향이다 로 기억하면 그게 더 외우는 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네거티브니까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다. 아니면 여기 네거티브니까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다. 만약에 Q바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으면 Q 기준으로 바꿔서 적어요. 그럼 Q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Q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0으로 바뀌면 여기서는 빼기 1 해도 영향 안 미치죠. 그냥 한 자릿수, 그냥 1비트에서 1 빼기 1 해도 0이에요. 문제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1 하면 이게 두 자릿수 1, 0이 돼서 올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릿수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그 다음 자릿수가 토글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은 플러스 1을 했을 때 토글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값이 증가하는 거, 사양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값이 0일 때는 더하기 1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한 자릿수 1빗 1로 돼요. 여기서는 빼기 1을 해야 0에서 빼기 1 부족해서 빌림이 발생하겠죠. 그럼 빌림에 의해서 그 다음 자릿수에서 토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토글이 발생하는 상황이 더하기 1이 아니라 빼기 1을 해야지 토글이 발생한다는 거는 1씩 빼나가는 이 구조란 거죠. 따라서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 기준으로 1에서 0으로 바뀌냐, 0에서 1로 바뀌냐, 그 다음에 그 현재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보고 빼기 1을 해봐요. 더하기 1을 했을 때 한 자릿수로 표현되느냐, 아니면 빼기 1을 했을 때 한 자릿수로 표현되느냐, 이 상황을 따져보면 한 자릿수로 표현 안 되는 게 그 다음 자릿수로 토글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플러스 1 할 때 그 다음 토글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상향. 빼기 1일 때 토글이 발생해야 하는 거다. 그러면 하향.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상향과 하향이 같이 이 선택기에서 이 상향도 되고, 선택기에서 하향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상향 하향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상향 카운터를 하향 카운터로 바꿀 때, 또는 하향 카운터를 상향 카운터로 바꿀 때, Q가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연결되어 있던 거를 Q바를 대신 연결하면 상향이 하향으로 바뀌던가 하향이 상향으로 바뀌었었어요. 따라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향이 될 수도 있고 하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S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서, 이 셀렉트 신호가 있어서 S가 1이면 Q바를, 아래쪽에 있는 신호 이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연결되고, S가 0이면 Q 신호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따져보면
자, S가 0이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니까 지금 네거티브 엣지죠? 그럼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돼요. 즉 Q가 1에서 0일 때. 자,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보면 된다고 했죠? 플러스 1 할 때 올림 발생하네요. 즉 플러스 1을 해야 토글이 돼요. 그 다음 자릿수가 바뀌어요. 따라서 사양이에요. 자, S가 1일 때에는 이렇게 Q 바가 연결되죠. 그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신호로 연결돼요. 근데 지금 네거티브 엣지니까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되는 거죠. 그러면 Q 기준으로는 0에서 1일 때예요.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따라서 더하기 1 해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빼기를 하면 빌림을 발생해야 돼요. 빌림이 있어야 돼요. 즉 다음 자릿수가 토글돼요. 그러니까 토글의 조건이 이렇게 빼기 할 때 토글이 발생하니까 얘는 하향이에요. 그래서 이 S가 0이면 Q가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 신호 연결돼서 상향으로 동작을 하고 S가 1이면 QA가 그 다음 플립플랍에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Q가 0에서 1로 바뀔 때 그 다음 플립플랍이 토글되니까 하향으로 동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구조로도 요 상향하향 카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거는 요 S가 얘가 이렇게 연결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든지 요 먹스 3개가 추가돼서 요 플립플랍에 요 클락펄스 입력 부분을 선택하도록 했었죠. Q가 연결되냐, Q바가 연결되냐 이걸 선택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면 얘는 지금 QA가, QB가, QC가 그냥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그냥 상향 카운터예요. 상향 카운터인데 그리고 출력이 요 값들이 나가고 있죠. Q 값들이. 근데 요 Q 박 값들이 Q 박 값들을 이용을 하면 얘네들은 이 Q 값하고 서로 반전된 값들이기 때문에 QD, QC, QB, QA가 상향 카운터면 QD의 바, QC의 바, QB의 바, QA의 바 얘네들을 이렇게 모으면 얘네는 하향 카운터가 돼요. 따라서 얘하고 자,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가고 선택해서 나가고 선택해서 나가고 선택해서 나가서 즉 S가 0일 때에는 이 값들이 나가도록 하고 S가 1일 때에는 요 값들이 나가도록 해서 이 상향 카운터, 하향 카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새로운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배운 요 구조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가는 출력을 선택함으로써 S가 출력을 선택함으로 해서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되고 그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 거죠. 다만 그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는 먹스가 여기만 필요한데 S가 출력을 선택하게 되면 출력 값이 하나, 둘, 셋, 4비트죠. 이때는 먹스가 3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먹스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위에 있는 구조는 이거 중간에 먹스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QA가 아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연결되죠. QB가 바로 연결되고 QC가 바로 연결되는데 위에 있는 구조는 QA가 먹스를 통해서 연결되고 QB가 먹스를 통해서 QC가 먹스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딜레이가 더 발생하게 돼요. 딜레이 면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면적 면에서는
얘가 좋지만, 근데 속도 면에서는 뭐 스피드라고 할게요. 아래쪽이 오히려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설계를 하다 보면 면적하고 속도가 동시에 같이 좋아지면 되는데, 최대한 최적화를 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같이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둘 중에 더 우선시되는 성능이 있으면, 만약에 면적이 먼저 우선시된다 그러면 위에는 설계를 더 선택하는 게 좋겠죠. 대신 이 딜레이나 이런 스피드 면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면적보다 속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아래쪽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아래쪽 디자인에서 출력 부분만 먹스가 붙은, 뭐 얘네들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만 먹스가 붙은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디지털 설계할 때는 이 면적과 이 속도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해요. 이 트레이드 오프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좋게 하면 나머지 한쪽이 나빠지는 이러한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용 하향 카운터는 이러한 설계도 가능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운 요 그냥 상향 카운터에서 출력을 Q 값을 선택하든 아니면 Q 바 값을 선택하든 얘네들에 대해서 먹스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동기식 모듈 M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된 플립플랍이 n개만큼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태는 2의 n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비트 카운터에서, 즉 4비트, 즉 플립플랍이 4개 사용되면은 2의 4승, 즉 16가지, 즉 0에서 15까지 16가지의 상태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적은 상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진 카운터, 요 M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요 BCD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BCD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즉 이진 코드화된 10진수를 나타내는 걸로 4빛을 이용해서 10진수 한 자리를 나타냈어요. 10진수 한 자리라는 거는 한 자리가 갖는 숫자는 0에서 9죠. 10이 되면 두 자리 되죠. 그러니까 0에서 9, 요 한 자리를 나타내는 게 BCD 코드였고, 요 BCD 카운터는 요 0에서 9 카운팅만 반복을 해요. 그래서 BCD 코드가 원래 4빛 이용해서 한 자리 나타냈던 것처럼 BCD 카운터도 이 BCD 값이 BCD 코드 값이 한 자리가 4빛이기 때문에 플립플랍도 당연히 4개예요. 따라서 4개면 원래는 16개의 상태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10개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락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한 주기 동안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었다가 이렇게 되다가 8이었다가 9였다가 9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이 돼요. 근데 10이 되면 순간적으로 바로 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순간적으로 살짝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0이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0일 때 간격, 1일 때 간격, 2일 때 3, 4, 5, 6, 7, 8, 9, 8일 때, 9일 때 간격. 근데 10일 때 간격은 워낙 작고 0일 때 간격까지 다 함께 이렇게 따지면 이 간격들이 다 똑같은 거죠. 이 클락 한 주기 동안에 각 0에서 9까지의 값을 각각 가져요. 그러니까 10이 된 순간이 있기는 한데 워낙 짧게만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따라서 0에서 9만 카운팅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비동계식 10진 카운터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아요. 지금 보면 앞서 살펴봤던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고 Q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거티브 엣지니까 연결되는 애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부단 플립플랍이 토글 되죠. 근데 1에서 0일 때로 바뀌니까 현재 값이 1일 때, 여기서 플러스 1일 때면 올림이 발생해서 다음 클락이 토글 되는,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상향 카운터예요. 상향 카운터인데 지금 보면 클리어 신호가 더 추가됐어요. 클리어 신호가. 이 클리어 신호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둘 다 요 네 개가 다 공통적으로 요 낸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낸드는 QB랑 QD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요 QB와 QD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QD, QC, QB, QA가 값이 QD는 1이고 QC는 상관없고 QB는 또 1이고 QA는 또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냐면 10101일 때예요. 또 이러한 숫자로는 1011도 있고 1101도 있고 10이죠. 그 다음에 1111도 있어요. 얘는 10, 얘는 11, 얘는 14, 얘는 15예요. 그런데 얘 11에서 14, 15는 어차피 되지도 않고 우선 1010만 돼도 요 낸드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0이 되면 클리어가 돼요. 따라서 1010, 즉 10진수로 10이 되자마자 바로 클리어 신호가 켜져서 액티브 돼서 0000로 이렇게 싹 바뀌게 돼버려요. 그러면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바로 0으로. 그래서 이 상황 있죠? 11, 14, 15가 되는 상황은 아예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1x, 1x꼴, 즉 그 중에 가장 작은 1010만 되더라도 바로 초기화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밑에 타이밍도로 나타내면 자, 클럭이 하강할 때마다 QA 바뀌고 QA가 하강할 때마다 QB 바뀌고 QB가 하강할 때마다 QC, QC가 하강할 때마다 QD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값은 0000 해서 0이고 0 1000 해서 1, 그 다음엔 0100 해서 2, 해서 3, 4, 5, 6, 7, 8, 9까지 되는데 9에서 얘가 딱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고 얘는 여긴 유지하고 그래서 보면 0, 1, 0, 1이 돼요. 0, 1, 0,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 1, 1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0으로 들어가서 액티브 활성화 시켜요. 그러면 클리어 신호가 활성화되니까 0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살짝 올랐다가 얘가 요 클리어 신호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금 0101이어서 0000으로 다 클리어돼서 상태가 0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순식간에 다시 내려가요. 올랐다가 이 올라감으로써 인해서 0101이 돼서 얘가 0이 돼서 이 클리어 신호가 활성화됨에 의해서 0000으로 바뀌니까 이 부분은 올라가자마자 다시 0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살짝 짧은 시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신호를 글리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리치에 의해서 이 클리어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사실 이 글리치는 이 디지털 회로상에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회로를 만들 때에는 이러한 글리치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의도한 글리치지만 의도치 않은 글리치가 발생하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글리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수업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글리치가 있으면 의도치 않은 글리치는 나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10진 카운터, 그러니까 10진수 한 자리,
0에서 9를 반복하는 거를 나타냈는데, 앞서 봤던 그 구조는 요거 하나를 나타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4개를 연결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4자릿수 10진 카운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10진수로 0000 해서 여기가 0에서 9까지 바뀌고, 그 다음엔 0010이 되고, 얘가 0에서 9로 바뀔 때마다 여기가 1씩 증가해서 1부터 9까지 또 바뀌고, 그러니까 991 때 1을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1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진수로 0000부터 10진수 9999까지 나타낼 수 있는 카운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내부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그럼 요 4개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냐면 QD 값이 그 다음 카운터에 클락 펄스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보면 맨 아래 자릿수에 있는 요 10진 카운터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타이밍 도대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럼 보면 여기서 지금 요때가 1001이라서 9고, 그 다음이 여기가 0 되고, 그 다음 10진 카운터의 그 자릿수가 요 1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순간 그 다음 10진 카운터가 토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QD가 여기서 하강을 하죠. 그러니까 요 하강하는 신호가 그 다음 10진 카운터에 네거티브 엣지 클락으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즉 그냥 QD를 그 다음 10진 카운터의 클락 시그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요 하강 신호 때문에 얘가 또 첫 번째 플립플랍이 또 동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요 자릿수 늘리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냥 10진 카운터의 마지막 MSB 부분을 그 다음 카운터에 그냥 클락 펄스 입력으로 사용하면 돼요. 자릿수 늘리고 싶으면 또 얘의 가장 큰 비트 요 값을 그 다음 10진 카운터의 클락 펄스 입력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자릿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이 딜리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 비동기 카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락이 여기서 네거티브 엣지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 타이밍도에서는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이 내부에서 여기에서의 변화가 출력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는 딜레이가 있어요. 예전에 이에 대해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거는 이 입력이 출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의 그 딜레이고, 이거는 이 게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딜레이라 게이트 딜레이, 그리고 게이트를 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셀 딜레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출력이 그 다음 플립플랍에 이 클락버스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디지털 회로를 만들면 얘는 뭐 와이어, 선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메탈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이 메탈을 따라 신호가 이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어 딜레이 또는 넷 딜레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의 변화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딜레이, 또 얘가 여기까지 와이어를 타고 신호가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셀 딜레이, 넷 딜레이로 인해서 지금 얘가 상승할 때 얘가 바로 상승하고, 또 얘가 하강할 때 얘가 또 바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못해요. 실제로는 살짝, 자 여기서 상승할 때 살짝 딜레이가 발생해요. 그럼 내려가는 것도 딜레이가 있어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얘는 얘 기준으로 해서 더 뒤에서 상승해요. 내려가는 것도 더 늦게 내려가고, 그러면 얘가 내려갈 때 얘도 얘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늦게 올라가요.
내려오는 것도 그만큼 늦게 내려가고, 그럼 이때 내려갈 때 이 뇌보다 당연히 더 뒤에서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럼 내려갈 때도 더 늦춰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딜레이를 가정해서 그렸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클락이 하나보다 더만큼 밀어졌죠. 근데 이렇게 클락 하나 한 사이클보다 한 주기보다 더 미뤄지는 거는 피해야 돼요. 따라서 이 플립플랍이 계속해서 연결될수록 이 딜레이는 그만큼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이 플립플랍의 배수만큼 딜레이가 늘어나게 되고, 이 축적된 거보다 축적된 이 딜레이가 한 주기보다 더 길어지면은 안 돼요. 그런 상황은 피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 애들이 많으면 이 딜레이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클락의 이 주기 있죠? 이 주기가 빠를수록 더 빠르게 셀 수 있는 건데, 이 딜레이가 많으면 이 클락을 빠르게 오르락내리락을 못해요. 그럼 그만큼 느리게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비동기 카운터는 클락이 동일한 클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락이 한쪽에만 들어가고 다른 신호가 요 풀플랍의 출력이 이렇게 클락으로 들어가고 요 풀플랍의 출력이 이렇게 클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비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이 딜레이 때문에 고속 동작에, 즉 클락 주파수를 높이는 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런 딜레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출력 값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얘는 지금 딜레이가 전혀 고려 안 됐기 때문에 동시에 다 0으로 바뀌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하강하면 살짝 딜레이 돼서 하강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강하면 그 다음에 살짝 더 딜레이 돼서 하강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강하면 그거 보고 살짝 딜레이 돼서 하강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얘가 하강하면 또 거기서부터 살짝 딜레이 돼서 하강하고, 보면 이 0000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동시에 다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선 플립플랍 값이 하강할 때, 얘가 하강할 때 0으로, 얘가 하강할 때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실제로 발생을 해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값을 보느냐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이 값이 어느 순간에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딴 데서 이 카운트된 값을 사용할 때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비동기 카운터는 좀 뭐 활용할 때 좀 안 좋은 면들이 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동기 카운터는 클락 주기가 매우 좀 긴 편이라서 이 딜레이가 클락 주기에 비해서 매우 미세한 경우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